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의의 김유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해서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와서 해당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은 통상적으로 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전에 일단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먼저 결성을 하고요. 그 추진위원회 차원에서 여러 가지 단계들을 준비하고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도 이미 어느 정도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도 하고 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가 그 이후에 이제 그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조합원을 모집을 하고 그러고 나서 조합 설립인가를 받고 그때부터는 조합으로서 정식으로 설립이 되어서 지역주택 조합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황인데요. 그래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지역주택 조합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 당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지역주택 조합으로 설립이 돼서 추진위원회와 조합이 똑같은 단체가 맞느냐 이런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과연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계약을 체결한 것이 조합을 설립했을 때도 유효한가 이런 부분이 항상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최근에 판결이 있었는데요. 사건 자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를 결성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준비를 하면서 그 사업구역 내 토지의 주인인 분하고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나중에 추진위원회에서 그 땅을 사겠다고 한 거죠. 그래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리고 이후에 조합원도 모집을 해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는데 갑자기 그 토지 매도인이 이건 추진위원회하고 체결했던 계약이라서 효과가 없다. 그래서 나는 이 계약을 이행해 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행을 거부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역주택조합으로 이제 설립이 된 단계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 토지를 당연히 매수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역주택조합에서 분쟁이 해결이 안 되니까 그 토지 소유자에게 계약을 이행할 것을 청구하고 뭐 토지 사용 승낙에 대해서도 승낙을 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맨 처음 1심에서는 아예 그 원고 조합 자체가 비법인 사단이라는 실체가 없다. 그러니까 소송에서는 당사자 적격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소송을 원고로서 제기할 자격이 없다라고 해서 아예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합에서는 다시 항소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 고등법원에서도 다시 1심하고 똑같이 판단을 해서 또 다시 한번 각하 판결이 나왔고 이 조합에서는 다시 대법원에 상고를 하게 된 겁니다. 네, 대법원에서는 이제 1심과 2심에서 했던 판단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우선은 기본적으로 비법인 당사자 능력이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 능력이 없다고 해서 각하한 거는 판결이 정당하지 않다라고 했고요. 이렇게 해서 이 대법원 판결의 경우에는 대법원 스스로가 판단을 하는 경우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은 상고한 사람의 주장을 인정해 줬을 때에는 파기환송심이라고 해서 2심에서 다시 항소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새롭게 판단을 하라라는 판결을 합니다. 그래서 파기환송심 판결이라고 하고 그래서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서울고등법원에서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참작을 해서 다시 한번 판결을 내렸고 우선적으로는 원고 적격이 없다라고 한 부분은 잘못됐던 판결이기 때문에 당연히 각하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중점적으로 다루어진 법리는 과연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체결한 매매 계약이 효력이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효력이 있다면 이게 조합에게도 그 효과가 승계되는지 이런 두 가지 부분이 가장 쟁점이 되었습니다. 결론부터 얘기 드리면 우선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어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당연히 그것은 매매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있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판단이었고요. 그 다음 그렇다면 그것이 나중에 향후에 설립된 조합에게도 그대로 효과가 미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법원의 판단은 원고 조합의 조합원들이 기존 추진위원회에 새로 구성원으로 가입한 다음에 그 추진위원회가 임시총회 및 창립총회를 개최하면서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해서 원고 조합으로 설립됐기 때문에 사실상 같은 단체로 동일성을 갖추고 유지가 되었다고 본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원고 조합은
추진위 때 체결했던 매매 계약의 당사자 주의를 그대로 승계한다. 이런 판결을 했고 따라서 매수인이었던 추진위원회의 지위를 원고조합이 그대로 승계를 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매수인의 지위에서 그 계약에 따라서 이행을 청구한 조합의 청구가 정당하다라고 해서 이 조합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이 판결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이유는 지금까지는 이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관계에 대해서 명확한 판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례처럼 언제든지 추진위원회하고 계약을 체결했던 상대방 당사자가 기존 계약의 효력을 부인할 수도 있고요. 이거는 반대로 조합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계약을 체결했었지만 우리 조합하고는 상관이 없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 쪽의 입장이나 혹은 계약을 체결한 조합의 입장에서나 이런 부분이 계속 유지되면은 굉장히 법률 관계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지역주택 조합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고 혹은 조합이 또 그렇게 태도를 바꿀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도 항상 불안정한 지위에 있어야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이 좀 법리적으로 명확하게 대법원 판결과 파기환송심을 통해서 결정되었다는 부분이 의미가 크고요. 따라서 이제 추진위원회 단계에서의 계약 체결에 대해서 안정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만 유의할 것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라는 이름만 있으면 그 추진위원회의 계약 체결이 유효하고 반드시 그 추진위원회에서 설립한 조합이 그 지위를 승계한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이해를 할 수는 없고요. 이 사건처럼 추진위원회가 어느 정도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췄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조합으로 설립되었다는 부분이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판시가 된 것이라서요. 그 각각의 예를 들면 추진위원회와 계약을 체결하시려는 분이라든가 계약을 체결하고 조합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추진위원회라든가 양쪽 다 아직은 여전히 신중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말씀은 덧붙여 두고 싶습니다.